흐르는 시간 속에서 지금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또 그 사건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시사상식을 책임집니다. 뷰포인트. 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월요일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각종 사회사건들을 다뤄보는 시간 뷰포인트 6화 진행자 기자 이면진입니다. 4월 24일은 세계 실험동물의 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날은 1979년 영국의 생체해부 반대협회가 실험동물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날이며 세계 곳곳에서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도 작년 4월 24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물 실험 반대 집회가 열렸으며 올해는 반려동물 사료를 공급하는 이글벳이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동물보호단체 비글 구조 네트워크에 사료 2톤을 기부했습니다. 4월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기념하여 오늘의 뷰포인트 6화 주제는 눈물조차 마음대로 흘리지 못하는 실험동물 편입니다. I might lose my mind, waking when the sun's down, riding all these highs, waiting for the calm down. Walk these streets with me, I'm doing decently, just glad that I can breathe, yeah. I'm trying to realize it's alright to not be fine on your own. Now I'm shaking, drinking all this coffee. These last few weeks have been exhausting. I'm lost in my imagination, and there's one thing that I need from you. Can you come through? Can you come through? Staring at the ceiling, wishing for the sky. I don't know what I'm feeling. Maybe I'm just needing someone to pass the time. I'm trying to realize it's alright to not be fine on your own. Now I'm shaking, drinking all this coffee. These last few weeks have been exhausting. I'm lost in my imagination, and there's one thing that I need from you. Can you come through? Can you come through? Yeah. And there's one thing that I need from you. Can you come through? 하구 여러분들께서는 동물 실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는 각 개인과 학계마다 입장이 천차만별일 정도로 대조되고 아직까지 해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찬성하는 측의 주 입장은 비록 동물들이 인간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동물 실험 결과는 인간에게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동물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찬성 측의 입장은 만약 동물들을 통한 실험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임상실험 단계, 즉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반문합니다. 만일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인공 배양 조직,
생체정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한다 한들 생물의 각각 개체 단위의 복잡한 생명활동을 모두 대체할 수 없으며 이는 불완전한 기계로만 실험하면서 의학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고 전 인류적인 피해를 준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반대 측의 주장은 이제는 동물 실험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토끼나 쥐 등의 실험동물들을 쓸 것이 아니라 인공 피부나 유사한 배양 조직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동물 실험은 그만큼 필요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방법과 약물 복용량은 인간이 처한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으며 인간이 가진 질병 3만 가지 가운데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은 1.16%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의 결과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동물 실험에 대한 찬반 주장이 꾸준히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4월 15일 KBS에서 실험 빅을 메이에 대해 보도되었습니다.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불법 농축산물 반입을 찾는 검역 탐지견으로 최근엔 많은 체세포 복제견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역 탐지 복제견, 동물 실험을 하겠다며 서울대학교에서 데려갔다 몇 달 만에 돌아왔는데 처참한 몰골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유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움푹 패인 허리,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 허겁지겁 사료를 먹어치우더니 코피를 쏟기도 합니다. 낮은 돌턱도 오르지 못하고 생식기는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습니다. 이 개는 국내 동물복제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팀이 2012년 탄생시킨 메이라는 복제견입니다. 비글 품종의 메이는 5년 넘게 농축산물 검역 탐지견으로 활약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서울대 이 교수팀이 동물 실험을 하겠다며 메이를 데려간 뒤 8달 만인 11월 이런 몰골로 돌려보낸 겁니다. 목줄에 묶인 채 러닝머신을 쉼없이 뛰는 복제견. 힘에 부치는지 뒤로 밀려났다가도 이내 다시 끌려옵니다. 또 다른 복제견 동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이 교수팀이 운동 후 심박수 변화 실험을 시작한 후 이상 증세를 보였고 급기야 지난해 10월엔 심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완전 응급이었었어요. 애가 거의 막 눈 완전 다 뒤집혀서 막 발작을 해서 왔기 때문에 혹시 뭐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은 마약 성분의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이병천 교수팀의 메이의 실험 계획서입니다. 번식학 및 생리학적 정상성 분석 실험, 여러 차례 정자를 채취하고 교배를 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복제견 동이는 오전엔 러닝머신을 뛰고 오후에는 검역일을 하는 일정을 소화해왔습니다. 이 교수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묵묵부답. 메이라는 개가 검역본부에 맡겨졌을 때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았던 걸로 아는데 걔가 지금 자연사를 한 건가요? 서울대는 동물 실험을 위해 검역본부에서 데려간 복제견 3마리 가운데 1마리는 죽었고 나머지 2마리에 대해선 여전히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검역 탐지 복제견인 메이가 지난 3월 서울대학교 이병천 교수팀이 동물 실험을 위해 데려갔으나 실험 종료 후 돌아온 메이는 갈비뼈가 드러나고 낮은 턱도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된 후 이병천 교수의 여러 의혹이 차례로 보도되었는데 그 중에는 복제된 국가 사용용 탐지견 메이는 물론 페브, 천왕이 등 3마리의 은퇴견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을 했다는 의혹, 실험을 위해 식용 개농장에서 개들을 공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에 대해 실험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병천 교수의 실험동물 자원관리원 원장직은 직무 정지된 상태이며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병천 교수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으로 인해 죽은 메이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마리 이상의 동물 실험이 사용되고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동물 실험으로 사용되는 동물의 수는 308만 2295마리입니다. 그중 약 100만 마리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동물 실험에 시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2017년 동물실험 실태보고에서는 2016년 대비 동물실험 빈도가 7.1% 증가했습니다.
우린 동물 실험, 그중 실험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는 실험이 비윤리적인 것을 알고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동물 실험은 해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그렇다는 것은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인 것은 사실이나 인간을 위한 과학, 특히 의학의 발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동물 실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먼저 히포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해부학과 발생학을 발전시키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물 실험, 즉 독성학, 생리학 등의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실험이 활용된 것은 19세기 이후입니다. 클로드 베르나르는 특정한 물질이 인간과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실험이 독성학과 인간 위생학에서 확실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동물 실험을 생리 분야의 표준적인 연구 방법으로 확립시켰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파스테르의 탄저병 연구와 백신 실험에서도 양 등을 활용한 동물 실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파블로프의 개로 유명한 이반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실험 역시 동물 실험의 일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동물 실험이 의학과 생물학을 진보시키는 데 필수적인 과학적 방법으로 자리잡는 동안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1900년대 초 런던 대학의 베일리스 교수의 심리학 실험실에서 살아있는 갈색 테리어 개를 해부한 실험의 합법성을 두고 의대생들과 동물 생체 해부 반대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이후 동물 생체 해부 반대자들이 죽은 개를 기리는 동상을 세우면서 사건 자체는 일단락되었지만 이 동물 실험을 계기로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의 갈등이 계속됐고 동물 실험을 둘러싼 문제들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 실험에 대한 대체 실험 방법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 실험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화장품을 포함한 동물 실험에서 전 세계적으로 연 1억 마리의 동물들이 이용되고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대다수의 동물 실험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법적 소송에 대한 방어수단 또는 대체실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쓰이는 등 윤리적 고려 없이 행해지고 있고 특히 우리가 자주 접하는 화장품에 대한 동물 실험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동물 실험으로는 드레이즈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안구 자극 실험이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화장품 동물 실험인 이 실험은 안전막 자극을 실험하기 위해 백색 토끼에 행해지는 것으로 토끼의 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나무판에 고정시킨 채로 눈에 화학물질을 주입합니다. 이 실험은 실험에 이용되는 토끼의 출혈, 염증, 실명을 유발하며 실험을 위해 고정판에 고정된 토끼가 몸부림치다 목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부 민감성 실험은 화장품이 피부에 자극이나 가려움증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실험으로 털을 민 기니피그나 토끼 등의 화장품 원료를 반복적으로 발라서 실험하며 몇 시간, 며칠, 몇 주가 지난 뒤 피부에 발생하는 붉어짐, 부어름, 염증, 갈라짐, 궤양 등의 증상을 기록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을 장기간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독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험인 반복 독성 실험은 토끼나 기니피그가 28일에서 길게는 90일 동안 화장품 원료를 강제로 먹거나 흡입해야 되며 실험이 끝나면 죽임을 당합니다. 생식 독성 실험은 화장품의 사용이 생殖 기능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으로 임신한 암컷 토끼나 쥐에게 강제로 화장품 약물을 반복해서 먹여야 하고 실험이 끝난 후 뱃속의 태아도 함께 죽게 됩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을 2013년 3월에 금지시켰고 우리나라도 2017년 2월부터 동물 실험을 통해 만든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실험에 사용된 동물들은 이전과 달리 안락사시키지 않고 완전히 회복되면 일반 가정으로 입양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비윤리적인 실험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꿈을 꾸었죠. 네모난 달이 떴죠.
동물 실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동물들을 실험 도구로서 사용해왔고 그에 따른 결과로 인간은 빠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비슷하지만 다른 종이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실험을 한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은 자신들의 눈물마저 화학약품으로 흘려야만 하게 된 동물들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희생을 토대로 이룩한 현대의학은 이제 희생된 동물들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과학의 발전은 이제 실험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고 몇 가지 인공장기 혹은 잔기의 데이터를 가진 칩은 실험 데이터로 쓰일 수 있을 정도로 구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다면 최대한 생명을 존중하고 희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흘린 피와 눈물을 우리는 완전히 되돌려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더 이상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 실험의 3U, unethical, unnecessary, unreliable, 비윤리적이고 불필요하며 신뢰할 수 없는 동물 실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희생된 실험동물들을 기리며 오늘의 뷰포인트, 눈물조차 마음대로 흘리지 못하는 실험동물 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뷰포인트, 눈물조차 마음대로 흘리지 못하는 실험동물 편을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하구 여러분, 고맙습니다.